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어떤 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장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약간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법, 우리 수업의 어떤 가장 큰 포인트이기도 하죠. 어, 쓸데없이 이제 뭐 빨리 푸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실전적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 방법으로 네, 문제를 잘 효과적으로 푼다 이런 얘기예요. 아, 또 서로 항상 서론이 길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문제 이제 1번 봐주시면 네, 문제 자체가 이제 3차 함수에 도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네,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세요. 아주 대놓고 하고 있죠. 극대극소 값의 차를 구해라. 차. 그렇죠? 요걸 구해봐. 라는 뜻인데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네,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문제가 도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원래 함수 3차 함수가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극대값 극소값의 차는 뭘로 구한다? 적분으로 구한다. 네. 이게 네. 제일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 배우면 처음 수투 과정이죠. 지금 과정은 미적분을 처음 배웠을 때 지금 처음 배우면 당연히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지금 미분 단원이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써먹으려는 건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수업을 뭐 고1, 고2 정도 학생들이 듣거나 뭐 고3인데도 이걸 모르거나 그러면 근데 고3이 모르진 않겠죠? 수트인데.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이거를 배울 수는 없어요. 아, 적분을 안 배웠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처음 배우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2번 배우고 또 배우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제 뭐 3번 배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뭐 그리고 나중에도 자꾸 방법을 처음 배웠던 제일 무식한 방법을 쓰셔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을 했으면 그렇죠? 내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다 같은 거죠. 그렇죠? 극한의 개념 뭐 이런 거니까 그거를 빨리 깨우치시는 분이 이제 좋은 거죠. 자, 또 선언이 길어. 아이고 참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을 먼저 적용해서 풀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자, 그래서 풀이를 여러 개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솔1 네, 풀이를 여러 번 공부할 때 여러 개 풀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전적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1이라는 점이 네, 극대점이죠. 이게 극대점이고 마이너스 5가 극소점이에요. 그렇죠? 뭐 플러스에서 이런 건 다 하죠.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F1이라는 값에서 이게 극대값이 되는 거고요. 라지 M 극대값. 여기서 네, F-5 극소값을 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문제 가장 적합하다는 건 문제 자체가 도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2차 함수. 쟤를 적분한다는 얘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F'X를 X에 대해서 네, 적분을 하시면 진짜로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오죠. 이게.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적분을 산수로 하는 건 아니죠. 도함수적을 만들어서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또 뭘 쓴다? 네, 넓이 배웠잖아요. 넓이. 적분에서 넓이 공식 이런 걸 쓰겠다는 얘기죠. 자, 옆에다가 그냥 솔직히 살짝 제가 하나 써드리면 또 공식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그치? 써드리는 거죠. 자, 공식. 그래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죠? 이차함수가 fx라고 할 수 있는 애가 같은 fx 아니에요. 네. 뭐 a로 시작을 해서 최고차항계수 a고요. 뭐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서 저 직선 x축일 수도 있고 이 직선은 뭐 어쨌든 임의의 직선이죠. 알파 베타 이렇게 교점을 만들고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넓이 s는 네. 공식 네, 6분의 절대값. 이 절대값은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음수 아까 위로 볼 아래로 볼록.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네. 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적용하시면 네, 6분의 네, 그 다음에 최고차항 모르네요. 그건 잠깐 내비두시고 여하튼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서 네, 세제곱 하시면 벌써 요것만 해도 산수가 엄청 쉽죠? 이런 산수 산수가 쉽고 계산이 쉬워요. 근데 시험장에서 잘 안 틀려요. 실수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자꾸 계산을 길게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실수 중에 하나야. 여하튼 자 그러면 잠깐만 최고차항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좀 쓸까요? 네,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a고 x 플러스 5라는 인수도 있고 1이라는 근도 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0,3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네, 대입하시면 a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절대값이니까 넣으시면 얘네들은 뭐 약분이 되고 6의 3승이니까 네, 36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요 동그라미에 이제 요 5분의 3이 들어갈 테니 네, 답은 아주 간단하게 5분의 36 곱하기 3, 108.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이걸 배우기 전에 보통 두 번째 방법이 요거보단 나아요. 아니, 요거보다는 이제 좀 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처음 배울 때 얘기잖아요. 혹은 했었지. 처음에는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한 번은 해볼 수 있다고 제가 공부할 때. 이 3차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AX 세제곱. 와, 진짜 답답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처음엔 해볼 수 있어. 처음 공부할 때 내 말은. 얘를 이제 미분을 치면 네. 3a 개수비교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2bx 더하기 c 이건데 저기에 그쵸 도함수 마이너스로 넣었을 때 0이었죠. 그 다음에 뭐 1 넣어도 0이잖아요. 그쵸 맞죠? 문제 보시죠. 네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랑 네, f'0 네, y절편은 0,3이었잖아요. 이거 세 개 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하시면 와 이제 답답한 거죠. 그쵸 그래서 또 이걸 구하고 네 어디까지 거꾸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A, B, C 구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극대극소값의 차니까 이 상수항 D는 몰라도 답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나은 방법은 처음 배울 때 보통 이 세 번째 솔3를 보통 해보긴 해요. 해보긴 한다고 처음 배울 때는 할 수 없잖아. 근데 그래도 적분을 조금 배웠다. 그쵸? 진도 적분에도 이 문제가 있다잖아. 그러면 최소한 얘보다는 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 바로 더함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아까 큰 있었잖아요. x 플러스 5. 제가 산수만 안 하니까 좀 시간이 비슷해 보여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방법이 이걸 그대로 이제 적분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그쵸? 적분하면 되잖아. 부정적분한 거죠. 그럼 이제 fx 그쵸. 이것도 근데 내가 계산 안 했다 그죠. 이거 계산해서 적분한 다음에 그쵸. 또 적분상수 모르니까 C 붙여갖고 그쵸. 또 이제 뭐 1 넣고 그쵸. 마이너스 5 넣어서 극대극소값 차를 구한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수비교 그쵸.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도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그쵸. 적분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처음 배울 때.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푸니까 그쵸. 문제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 3개를 공부는 해보시고 실제로는 이해가 되셨으면 네, 첫 번째로 푸시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도 딴 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옆에 문제가 조금씩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쌍둥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뭐 데칼코마냐?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번도 설명 듣기 전에 한번 해봐요. 문제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맨날 그렇죠? 극대극소 값에 차만 나오나? 지금 2번 보시면 극대값이 있는데 극소값이 없네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조건이 최고차항 계수를 주고 오히려 도함수의 두 군만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두 개씩 빼는 서로 체인지하는 느낌?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것도 1번 문제랑 똑같이 네, 적분 넓이 공식 갖고 푸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꾸 연습이라고 알겠지? 연습을 하시면 보세요. 얘도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쵸? 실제로 이제 극대값 극소값의 차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쵸?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뭐 적분한 느낌이에요. 이거 자꾸 써드리는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 그쵸? 이렇게 적분할 건데 그럼 부가 반대로 나오고 정적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네, 넓이 공식을 쓸 거다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상관이 없겠죠? 이해 가요? 자, 그래서 또 똑같이 넣는 거야. 아, 그럼 6분의 넣었죠? 어떻게 보면 왼쪽 1번 문제도 2번 문제도 더 빠를 수도 있어요. 3에서 1을 빼서 세제곱을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아까는 최고차항 계수를 몰랐는데 이 문제는 줬잖아. 그럼 미분치면 9x제곱을 시작하잖아. 9x 최고차항 계수가 9겠죠. 9. 어라라. 그쵸? 금방 끝나겠죠. 약분하시면 2분의 3이고 얘도 그쵸? 약분이 되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쵸?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12가 나왔어. 근데 극대값이 문제에 보시면 1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야.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할 극소값이 F3이잖아. 걔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답이 3. 자,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2번 문제도 방금 1번 문제처럼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여러분도 해보세요. 뭐 문제집에 이런 문제 많잖아요.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해설지랑 비슷해요. 그쵸?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푸시면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제 이게 지금 미적분, 미분적분 단원이 수투면 보통 이제 학교 지필평가라고 하면 기말고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적분이랑 이런 게 산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초산수, 진짜 기초산수. 시간 엄청 부족해요. 네, 늘 얘기하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좀 더 바뀌는 문제를 좀 볼까요? 네. 3번도. 네. 근데 또 요것만 또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3번 문제를 어떤 애가 또 막다뜨린 거야. 그래서, 와, 극소값 나와 있고, 극대값이 나와. 이번 극대극소가 다 있네요.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쵸. 그리고 도함수에 또 두 근 나와 있고. 이 문제 한번 해보는 거야. 원래 내가 선생님이 해주기 전에, 아까 한 대로 첫 번째 풀이를 만약에 쓴다. 결론부터 얘기하시면 이건 안 이뻐요. 왜 안 이쁘냐? 자,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할 수 있어요. 네, 뭐 넓이 이렇게 하셔. 아까 똑같이 6분의,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 최고차항 계수 뭐 이렇게 있었겠죠? 몰라요. 지금 모른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세제곱을 하죠. 그 값은 구할 수 있죠. 네, 최대 극대값이 10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네, 최고차항 계수 A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B, C, D까지 구하려면은 이걸 하나로 안 끝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이걸로 끝나지가 않고 원래 우리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 막 미분을 쳐봐서 개수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방법이 섞인단 말이에요. 방법이 섞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하지 말고, 그쵸? 이걸로 하지 말고 이게 이해가 가셨다면, 그쵸? 제가 걱정이 많죠, 항상. 이걸 가지고, 그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쵸? 극소, 극대 이렇게 내려서 3차 함수를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금 봤듯이 여기가 이제 12고, 그쵸? 그 다음에 극소값,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었단 말이야. 그쵸? 점점점. 또 길게 내려야 돼. 또 이거 그대로 따라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길게 내려야 되는데, 함수값하고 x값을 막 같은 위치에 손을 안 되죠? 얘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극대소값을 다 줬잖아요. 줬잖아. 제일 빠른 방법을 쓰자니까, 내 말은. 이 문제는 fs를 거의 구해야 돼. 그래서 x값에 1을 넣어서 f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식을 구하는 거잖아. 아까는 우리는 이제 답을 구한 거죠.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극대값, 극소값 중 하나를 줄 테니 나머지를 구해라는 문제였죠. 이번엔 극대소를 다 줄 테니, 다 줬어. 식을 세워. 이러는 거잖아. 그럼 식 쓸 때는, 그쵸? 미수 4개를 풀 거야? 아니야. 빼기 함수라는 걸 알겠죠? 뺀다. 빼기 함수라는 말. 에헤, 이거. 자, 여기서 함수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아니면 12를 뺀다거나 극대값. 제가 또 불편한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y equal 마이너스 12. 얘를 빼버리면 얘가, 20을 빼야죠. 20이라는 얘를, 그쵸? 빼면, 그냥 제가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 이 3차 함수에, 그쵸? x 추첨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중구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자꾸 써보셔야 실력이 늘어요. 정말. 자,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가 중군. 그 다음에 나머지 요쪽. 요게 이제 나머지 하나의 또 다른 식은. 그래서 식은 어떻게 세운다? fx에서 빼기. 자꾸 뺀다고. 함수는 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0을 빼요. 그럼 플러스 20이 되고 그 i는 최고 차이 계수는 a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r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그럼 이제 여기 남았네요. 요건 또 뭘로 풀어? 지금 이 정도 수업을 들을 정도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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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이거 익숙하죠? 응? 이거는 거의 3차 함수가 사랑이죠, 사랑. 그쵸? 사랑.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기가 2대1의 비를 갖고 있다. 그쵸?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4에서 0까지가 2의 비를 가지니까 또 다른 0부터 또 다른 실근 교점까지는 두 칸. 여기가 2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식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공부를 좀 덜 했으면 되게 신기해 보이는데 아니야. 이건 신기하면 안 되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왜 이래 미안해요. 최고차이 계수는 이제 우리가 안 써먹은 거 여기 F0이 얼마다? 12다는 저걸 쓰셔야죠. 식 제대로 쓰셔야 돼요. 공부 조금 이렇게 자꾸 산수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 x에다가 0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0을 집어내면 12 더하기 20이 되고 a가 있고요. x에다 0 넣었으니까 4의 제곱 16에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면 a가 32, 32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완성. 그쵸? 그래서 마지막 이제 F일값 끝까지도 계산 끝까지 F식 그대로 F1 더하기 20은 마이너스 X에다 1 넣었다고요. 이번에는 5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나 좀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잘못 썼네. 그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제 이쪽이 우변이 25가 나와야 되니까 F1의 값은 5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제 보통 수업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하면 이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혼자 제가 마이너스 20을 뺐잖아요. 그럼 뭐 12를 이렇게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데 또 바로 또 하긴 그러면 바로 옆에 4번 문제 있거든요. 거의 똑같은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 문제를 계속 서로 다른 문제를 이상하게 풀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풀으시면 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응용력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풀어보시면 답은 알려드릴게요. 이거 구하시면 아마 답이 4번은 7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극대극소의 차라는 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실전적인 문제를 푼 거예요. 극대극소의 차에 대한 어떤 공식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강좌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서도 다음 강좌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